자, EBS 수능 완성 독서 부분, 네, 시점 모의고사 3회 부분이고요. 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단부터 여섯 번째 문단의 단일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쓰던 개념들은 아니에요. 푸코라는 사람은 좀 가끔 들어볼 수 있는, 네, 가끔 출제됐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푸코의 공간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푸코가 공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시간 중심적인,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시간 중심적인 어떤,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간 개념을 새롭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코가 주목했던 그 공간 개념 중에서도 그 배치에 관련된 걸로 주목을 했는데, 배치의 두 가지 형태를 주목을 했대요. 두 가지 형태가 뭐다? 바로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별개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서로가 반영이 돼요. 서로가 거울처럼 반영이 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데, 네 번째 문단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들어서, 그죠? 네, 거울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게 되죠. 예,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들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뭐다? 예, 한마디로 유토피아가 현실화된 것이 헤테로토피아고, 현실화된 이 헤테로토피아 현실적 공간은 네, 유토피아의 어떤 내적인 속성이 반영이 된다. 서로 상호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래서 상호관계요. 이 관계는 상호관계다. 상호적이라고 써놓을게요. 지문에 없는 거고, 우리가 자기와에서 상호적 관계라는 점, 우리가 자기와에서 정리한 거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헤테로토피아, 현실적인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와 연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반배치 공간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반배치 공간이라고 하는 건, 네, 그 지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아니었죠. 공간과 관련된 사회 정상적 기능에 균열을 내는, 그죠? 네, 이의제기 공간이다.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사회 공간에 이의제기를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네, 한마디로 이 반배치 공간은 규율과 질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무질서함과 반질서, 반규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네, 푸코가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놓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게 하고, 문학이라든가 예술, 건축, 도시공학 등의 여러 분야의 이 공간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고, 그 경계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간단하죠? 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각 문단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문단별로 좀 더 자세히 1문단 체크 들어갑니다. 자, 1문단. 소주자는 옆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공간 개념을 제시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인간은 특정 시간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인간은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시간과, 이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거죠.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해서 사회 현상을 규정한대요. 네, 사회 현상에 관련돼서 그것을 규정하는 네, 중요 요소라고 하나요? 네, 중요한 요소까지.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될지 다른 게 중심 문장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근대 이유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이고,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이러한 한계 부분으로 갑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푸코는 사회 현실의 다양성과 차별성, 불확실성,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며 공간의 개념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데, 네, 아마 실질적으로 세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하나 필요할 거고, 세 번째, 이렇게 좀 건너뛰어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 문장에서, 네,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했어요. 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에 주목하라고 푸코가 얘기한 거죠? 네, 공간의 개념에 주목해라.
공간의 개념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여기에 나타난 요 한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한계가 여기에서 무엇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한계가.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하지만 부분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 중심적인 인식은, 시간 중심주의적 인식은 사회 현실을 일률적인 체계로 파악하여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바로 앞에 있네요. 한계의 핵심은 뭡니까? 시간 중심주의적이죠. 시간 중심주의적인데 시간 중심적인 인식이에요. 중심주의적 인식이 한계, 문제점이 되는 거죠. 한계, 문제점인데 그 인식이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실에 대해서, 사회 현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오는,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차례대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뒷받침 내용이 앞에 있고 마무리 내용이 뒤에 있어요. 우리는 마무리 내용을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보자면 최종 결과 공간 개념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일문단의 소주제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 개념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까지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소주제이자 이것이 중심 화제이죠. 중심 화제는 공간 개념입니다. 과거의 한계는 뭐다? 시간 중심주의적인 인식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다음 두 번째 이문단으로 갑니다. 이문단으로 넘어가죠. 자, 중심 정보를 최대한 시작과 끝을 먼저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의 뒷받침 내용을 보세요. 만약에 이 순서가 좀 부담되면 1, 3, 2로 바꿔도 되죠. 두 번째 문단의 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배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주목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들어가죠. 푸코는 사회 현실이 복합성, 병렬성, 분산성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시간을 가로질러 전개되는 거대한 선보다는 공간들이 연결되고 그무망처럼 엮어내는 관계의 집합에 주목하였다. 거의 중심 내용 같은데요. 푸코는 뭐에 주목했다고? 중간에 다 빼고 최종 결과만 보세요. 관계의 집합에 주목하였던데 어떤 겁니까? 중간에 공간들이 연결되는 그죠? 관계의 집합에 주목했다. 관계의 집합에 주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들 배치 가운데 푸코가 관심을 가진 것은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인데 굳이 중간 부분의 내용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속적으로 하고 싶으면 중간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거쳐온 내용이 있을 거예요. 최종 결과로 오기 전에 3번으로 한번 132로 한번 좀 해볼까요? 132 법칙으로. 그래서 유토피아와 관심을 푸코가 계속해서요. 여기도 이어지는 거죠. 푸코가 관심을 가졌었던 대상은 두 대상이었는데 바로 뭡니까?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 그렇죠? 유토피아. 그다음에 헤테로토피아에 주목을 했어요. 이들은 다른 모든 배치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배치들과 어긋나 있다. 독특한데요. 얘네들 모두가 다른 배치들과, 그러니까 모든 배치들과, 모든이에요. 모든 배치들과 연결도 되어 있으면서 또 어떻게 된다? 어긋나는 것도 연결되고 또 어긋남이 있다. 좀 독특한 거네요. 세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그 관심의 주된 내용이 뭐다? 관심의 주된 내용이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였습니다. 그럼 요 앞에 뭐를 설명했지? 그 다음에 궁금하면 보세요. 옛날 개그 프로에 궁금하면 500원. 아주 오래된 걸 소환을 했는데
궁금하면 보세요. 500원도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식함의 공간 관계에 따른 배치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배치로 파악한 거죠. 작은 따옴표죠. 배치로 파악. 순서대로 오면서 파악도 가능하지만 배치로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들어간 거죠. 배치로 파악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변 공간과 맺는 관계로서의 공간으로 간주했다. 배치로 파악했다라고 한 건 관계로서의 공간이에요. 관계로서의 공간.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관계망이 배치를 규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관계가 배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뒷내용이죠. 관계가 배치를 결정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배치되는데 이 두 번째 모든 성격들이 이 두 번째에 있는 모든 성격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런 배치가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 이 두 대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이 배치가 두 대상에 주목했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끝났어요. 그래서 요렇게 1, 2, 3으로 정리되는 거는 깔끔하게 미리 준비된 거 아니고요. 현실에서는 1, 3, 2로 아마 보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보다가 자꾸 놓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간 근거 뒷받침 내용 그거를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길고 복잡하지만 1, 3, 2 법칙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제는 지문에 대해서 과학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1, 3, 2 법칙으로 좀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좀 새로운 거죠? 슬슬 이제 소스가 나오네요. 슬슬. 1, 3, 2 법칙은 한 달 정도만 연습하면 웬만한 지문들은 다 해결됩니다. 충분해요. 시간 충분히 남아있어요.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자.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푸코는 유토피아를 실제 공간이 없는 배치로서 근본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푸코가 봤었던 건 첫 번째는 뭡니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키워드가 또 뭡니까? 실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공간이 없다. 그럼 이상적인 공간이겠네. 플러스 실제 공간 없어. 요건 정보네요. 객관적인. 그 다음에 근본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이죠. 근본적. 비현실적. 왜? 뒤에서 우리가 보니까 마지막 문단쯤을 보니까 5문단쯤을 보니까 헤테로토피아 이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문단도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근본적,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음으로 할게요. 어디에도 없다. 요게 유토피아고요. 근데 3번으로 가려고 하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뜻하는 유토피아와는 달리 이럴 때 서로 대조가 될 때는 굳이 순서 바꿀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유토피아 다음에 헤테로토피아는 어디든 존재한다. 헤테로토피아는요 어디든지 존재한다. 근데 푸코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가 공간과의 관계가 없고 있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건 버려야 돼요. 서로에게 투사되고 영향을 준다. 헤테로토피아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실제 공간 요소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간 어딘지 표현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다음 근본적 비현실적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그죠? 헤테로토피아는 어디든 존재한다. 그래서 어디든 존재함. 요걸로 하죠. 즉 나중에 문제를 좀 바꿔서 낼 때 실제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는 실제 공간이 되겠지. 근본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거니까 활용적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그 다음에 요 없음하고 존재함, 요거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죠? 요 부분에서 의미상 대조가 일어나고 있네요. 여기 4글자 문단의 논지전개 방식, 서술사의 특징은 대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정리하고 있죠? 보통 이렇게 3마디로 정리하면 하나의 문단이 다 정리가 됩니다. 요건 순서대로 대조를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가도 되지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푸코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죠. 푸코는 이 유토피아하고 헤테로토피아가 그죠? 네, 유토피아와 그 다음에 요거 세모 칠까요? 플러스 헤테로토피아가 있고 없음의 반대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서로에게 투사되는 거예요. 네, 서로 투사되고 마지막 문장이요. 네, 영향을 미치는 관계, 서로 투사되고 영향을 주는 관계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상호 대조적인 면도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투사되고 영향 좀 사전에 정리를 좀 해냈죠.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다음 문단. 자, 처음과 마지막을 보고 중간에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네 번째 문단은 또 블록 A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블록 A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를 보니까 일단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거기를 블록 A를 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블록 A 부분을 확인하러 갑시다. 어디인지. 그죠? 어디인지. 어디일까요? 블록 A가 설정이 되어 있죠? 네. 몇 번 문제인가요, 이건요? 네, 3번 문제죠. 너는 실제로 존재할까? 너의 모습은 실제 나의 모습일까? 네, 실제 존재냐 아니냐라고 하는 학생 1, 2, 3, 4의 대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존재, 실제적이지 않은 존재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이미 설명하고 있죠. 유토피아는 실제하지 않는다. 헤테로토피아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푸코는 공간을 나눴고요. 그래서 요건데 네 번째 문단도 요거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자, 푸코는 이들의 관계를 거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번째 문단은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첫 번째 내용에 나타났던 다시 한번 또 푸코가 등장을 하죠. 푸코는 앞에서 언급했던 유토피아와 그 다음에 헤테로토피아를 어떤 걸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 요러고요. 서로 투사하고 영향을 주는 관계인데 이것을 거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거울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거울이니까 서로 닮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거울 속에 내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닌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설명은 우리의 머리를 좀 복잡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있는 즉 거울은 나 자신에게 가시성을 제공하고 나를 주시하게끔 해주지만 그 공간에 나는 부재한다 해서 전반부에 있는 직이죠. 여기에서 좀 참고 좀 들어갈게요. 이제 뺄 수가 없으니까 참고 컨퍼런스 좀 들어갈까요? CF 컨퍼런스 참고하다요. 자, 전반부에 독해를 할 때 전반부에 직이 등장을 하면요. 유용한 꿀팁을 하나 좀 주는 거죠. 전반부의 직은 예시적인 설명이거나 예시적 또는 구체화이거나 또는 뒷받침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뒷받침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과감히 넘어가도 됩니다. 너무 시간 끌지 마세요. 뒷받침 내용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거나 이해 안 되더라도 시간 너무 끌지 마세요. 그냥 확 과감하게 제껴 가세요. 뒤로. 그 다음에 이것이 거울을 유토피아가 되게 하는 이유다. 이거 뭐 이렇게 설명이 좀 길죠? 최종 결과로 가겠습니다. 결국 부분입니다. 헤테로토피아가 반영된 것이 유토피아이고 유토피아가 실제화된 것이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그것만 이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간다고? 3번으로 갈 겁니다.
다시, 네,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인데,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를 이렇게 나란히 좀 놓고, 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자, 헤테로토피아가 반영된 것이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할까요, 화살표를? 요것이 반영된 것이,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죠? 반영된 것이, 화살표, 요거 중요합니다. 반영된 것이 유토피아이고, 유토피아가 실제화된 것이죠? 유토피아가 실제화된 거, 화살표 이쪽 방향이죠? 여기에서, 네, 실제화된 것이 헤테로토피아다. 요 관계만 파악하면 끝났잖아요. 결론,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심 문장입니다. 중심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여기에 있고, 정보는 앞에서 펼쳐놨잖아요. 관계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간 과정에서 여기 거울을 통해서 설명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울의 특징 뒷받침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거울의 특징, 뒷받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거울에서 나를 보며 거울에 실제하는 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내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나의 부재를 발견한 나는 다시 나 자신으로 회귀하여 내가 실제하는 곳에서 나를 지각한다. 이때 실제로서의 거울과 내가 없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며 사라진 실제를 되찾고자 하는 나를 실제하게 된다. 즉 거울 속의 비실제적 공간과 관계 속에서 나의 실제가 배치된다는 점에서 거울은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울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내용상 이어진 거네요. 자, 거울, 뒷받침 내용, 여기 있었던 거울이 자세히 풀어줘야 되겠죠. 마지막 결과만 쓰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서 즉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요. 결과부터 먼저 해서 앞 내용으로 거슬러 갈게요. 거울 속의 비실제적 공간과 관계 속에서, 자, 거울에, 네, 요건 좀 색깔 바꿔서 요걸로 할까? 거울에 그 속에 비실제적 공간이 있네요. 비실제적 공간과 그 다음에 배치가 있는, 거울 속에 있는 거는 실제 공간이 아니잖아요. 자, 비실제 공간과 관계 속에서, 네, 관계가 있을 거예요.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있는, 자,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거울 바깥이겠죠? 나의, 그렇죠? 네, 어떤 실제가 배치된다라고 하나요? 실제가, 네, 배치가 된다는 점에서 실제가 배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속인데 실제가 배치되는 것은 요거는 뭐겠습니까? 조금 더 뒤로 당겨서 할까요? 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접 언급은 안 났지만 거울 바깥이겠죠. 네, 거울 바깥에서 최종 결과는 실제가 배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가 배치가 된다. 거울을 통해서 배치가 되는 거구나. 요거 관계네요. 즉, 거울 속의 비실제적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실제가 배치가 되는 거죠. 네, 배치된다는 점에서 거울은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네, 이런 관계로 쭉 된다라고 본다면, 자, 거울이 바로 뭐다?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이퀄 관계로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헤테로토피아. 글쓴이가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줬어요. 요 2번 전체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 3번, 화살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 3번을 설명하려는 뒷받침 내용이지요. 2번이 뒷받침이에요. 다시 한번, 2번이 뒷받침이고 얘가 핵심이죠. 얘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있는 것이 핵심이라서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 그 뒷내용으로 나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중간 과정에서 설명을 했다. 이 부분을 문제를 모르고 이 관계만 파악하면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내용 이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거울을 통해서 설명했다. 첫 문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의 관계는 헤테로토피아가 반영된 것이 유토피아고 거울처럼 그 다음에 유토피아가 실제화된 것이 헤테로토피아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뭐다? 헤테로토피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문단 마무리했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5문단. 자, 별다른 내용 없으면 1, 3, 2 법칙. 비교 대조,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으면 1, 2, 3 법칙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1, 2, 3, 1, 3, 2 법칙.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한 푸코는 또한이니까 앞에 이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토피아를 완전히 질서 잡힌 사회 자체이거나 현실 사회에 완전히 대립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유토피아가 대립하는 공간이네요. 질서 잡힌 사회 자체 또는 현실 사회와 대립하는 공간. 유토피아가 이상적 사회에 대한 동경과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함께 담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헤테로토피아는 이거 뭐죠?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를 지금 서로 대립시키고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서로 대조적인 느낌 들면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자, 1번 뭡니까? 앞에 유토피아가 먼저 나왔으니까 유토피아. 우리 앞에서부터 요 기호를 가져갔으니까. 근데 서로 대조라며. 대조라고 한다면 헤테로토피아는 옆에다 쓰는 거죠. 헤테로토피아 이렇게 쓰고 이게 뭐라고? 두 번째 마지막 최종 결론만 필요해요. 우리는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떻다고? 계속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대조. 하지만 하는 걸로 해서 논지 전개 방식을 우리는 미리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읽다 보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질서가 잡힌 세계예요. 1번, 2번이 여기 있어요. 3번은 이제 이 다음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유토피아는 첫 번째 질서가 잡힌 세계고, 예, 요거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좀 하는 거죠. 대조적 요소. 그 다음, 네, 잡힌 사회 자체고, 현실 사회에 완전히 대립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현실 사회에 대립하는 공간이다. 이야, 길게 썼네요. 다음 두 번째, 유토피아의 특징. 이상적 사회에 대한 동경과 현실에 대한 비판이죠.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이상사회 동경과 함께 세 번째 뭐라고요?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실 비판 담음이라고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이제 대립적인 걸로 정리해주면 되겠지. 질서가 없겠지. 헤테로토피아는. 그런데 그런 말로 쓰지 않고 지문에서 보니까 지금의 구성된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정상성을 벗어난 이질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지금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음. 아, 이래서 말이 좀 길어지는구나.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어울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네, 정상성을 벗어난 이질적인 공간이에요. 네, 정상성 네, 벗어남. 그래서 네, 이질적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키워드만 적어 놓으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반배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반배치. 그래서 네, 반배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좀 주목해야 되겠네요. 네, 반배치, 요건 별표, 네, 반배치. 그 다음에 공간과 관련한 네, 사회 정상적 기능에 균열을 내는 이의제기 공간. 해서, 네, 사회에 균열을 내는, 네, 사회에 균열을 내는 이의제기 공간인가요? 네, 이의제기의 공간이다. 최대한 간단하게 압축해서 정리하세요. 묶거나 압축해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규율과 질서에 대한 저항성을 내포한대요. 그래서 4번으로 더 갈까요? 네. 규율과 또 뭐죠? 네. 규율과. 쭉 보니까, 네. 규율과 질서의 저항성을 내포하고 있네요. 규율과 질서의 저항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냥 저항성으로 써놔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문단의 대조적인 요소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런데 아직은 오문단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 남아있죠. 네, 비교적 길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정리해서 오문단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이어서 오문단. 그래서 오문단 계속이라고 할게요. 오문단 계속으로 가서 자, 저렇게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를 대조를 시켜놨어요. 어이고, 그 다음에 이런 특성들이 각각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 갈게. 네, 세 번째로 갈게. 헤테로토피아죠. 네, 헤테로토피아에 어떤 이의 제기가 있을 거예요. 이의 제기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헤테로토피아에 이의 제기에 관련돼서 이게 뭐지? 한번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제기는 어떤 특징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건 마치 매트릭스 영화 같은 그 스토리가 좀 여기 있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현실에 있는 어떤 환상이죠. 네, 현실의 환상을 환상성이라고 얘기하네요. 환상성을 고발을 합니다. 환상성을 고발을 해서 네, 두 가지 입장이니까 이것도 차례대로 또 타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네, 환상성을 고발하는데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만듦이라고 할까요? 예, 이거 고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요. 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현실을 폭로하는 거죠. 환상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네,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 영화를 선전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유명한 예전에 나왔었던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다 환상이다. 네, 컴퓨터 코드, 이진수로 되어 있는 코드다. 그렇게 나왔었던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현실의 무질서도를 또 고발을 한대요. 요게 보기로 나오겠죠. 만약에 이걸, 다시 문제를 가고 간다면, 10중 8구 보기와 예시로 연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질서함을 보여주는 완벽하고 주도 면밀하게 정돈된 공간을 만들어 무질서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어서, 좀 줄였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무질서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무슨 공간이요? 네, 정돈된 공간이죠. 정돈된 공간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일상 공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상 공간, 평범하게 살아갈 일상 공간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플러스죠. 네, 현실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만든다. 이런 겁니다. 요건 아마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보기 놓고서 1, 2, 3, 4번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보기가 예시, 1, 2, 3, 4번이 판단의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들로, 이러한 키워드들로 아마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출제자라면 네, 환상성을 고발한다라든가 새로운 환상 공간을 만든다라든가 그 다음에 네, 무질서도를 보여주는 정돈된 공간을 또 만든다는 내용, 헷갈리게 넣는 거죠. 네, 만든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의 제기에 해당이 되고 현실을 성찰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조합을 해서 아마 변형 문제, 아마 요 지문을 좀 성격을 반영해주면 이런 부분에서 단어 조합을 통해서 틀린 내용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를 만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러고 보니까 거의 끝나가네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지문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될 거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가든이죠. 네, 정원을 예시를 들고 있네요. 이 정원의 예시는 뭡니까? 헤테로토피아의 두 가지 양상이
그렇죠? 네, 이제 예, 동그라미 할게요. 헤테로토피아의 두 가지 양상이 완벽하게 실현된 예시죠. 완벽하게 실현된 예시인데, 뭐 굳이 이것까지? 그렇죠? 아마 정원이 보기 박스로 들어가겠죠. 어떠한 정원이냐를 넣을 수 있는 소스가 되겠죠. 자, 실현된 예시로 보는데, 그럼 이 정원이 왜 그랬을까? 이 정원이 왜, 그렇죠? 왜 완벽한 예시일까? 이 정원이 왜 완벽한 예시일까라고 하는 그 왜에 대한 얘기를 추가하면서 문단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일단, 네, 자연성, 환상을 창출한 거죠. 첫 번째는, 네, 자연성이라고 하는 네, 환상을 창출합니다. 환상을 창출하는 공간이 되고요. 정원이 아름답잖아요. 자연이 아름다운데 그런데 다른 공간과는 반대되는 네, 자연의 완전한 세계의 상징으로서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공간과 반대가 돼요. 요건요. 네, 다른 공간과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완벽성이 여기 정돈된 공간이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세계의 상징이죠. 네, 완전한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어떻다? 완전한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네, 이의제기의 두 가지 양상을 다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요 두 가지가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의제기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른 것으로 본 거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정원의 예시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공간인데, 보통 우리가 수능형 문제에서 대표적인 핵심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항상 보기 3점짜리에서 틀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보기 3점짜리 한 카테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3번, 4번, 5번으로 정리된 이 부분이 보기 3점형입니다. 해서 수능을 얼마 납두지 않은 요즘 시기에는 이런 부분도 좀 포커스가 되는 질문을 한번 정리해보는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 1번과 2번만으로도 끝나도 되고, 그 다음에 헤테로토피아는 이의제기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낸다. 이 정도만 끝내도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자, 이제 6문단이죠. 네, 6문단은 이쪽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좀 길게 들어갔죠? 여기는 132 법칙에서 1, 2, 3, 4 법칙으로 좀 갔네요. 오케이. 여기 1문단만, 네, 좀 뺄게요. 1문단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 6문단으로 가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죠. 네, 마무리를 하겠죠. 그래서, 자, 결국 푸코가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푸코는 시간 개념을 공간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뭐를 하자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회 현상을 분석하자고 촉구한 겁니다. 네, 이게 의의겠죠. 의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하나요? 푸코가 얘기했었던 건데, 헤테로토피아는 어떻습니까? 헤테로토피아는 최종 결과가 비현실적인 공간인 유토피아를 실천의 공간으로 확장했을 때 드러나는 이 공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유토피아를 써놔야 되겠네요. 자, 유토피아를 실제적인 공간 또는 실천의 공간으로 만약에 확장을 했을 때 헤테로토피아는 어떤 것이 된다? 최종적으로 이의제기 공간이 된다. 앞부분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요건요, 헤테로토피아는 저러하다.
자, 그 다음에 헤테로토피아가 여기 또 이어지고 있죠. 네, 세 번째. 헤테로토피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통찰을 하게 한다 해서 사회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네, 통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의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헤테로토피아는 문학, 예술, 건축,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념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개념,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내용 분석은 끝났습니다. 문제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제1간 문제는 3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 네, 몇 문단일까요? 블록 A 부분이 4문단으로 되어 있죠.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부분적으로 요 네 번째 문단에 있는 블록 A 부분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네, 보기랑 관련이 되죠. 요 부분이 바로 문제로 물어봐주고 있네요. 부분적으로 물어봤죠. 또 부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어디다? 저 5문단에 있는 저 내용도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3번 문제에서 너와 나에 대해서 실제 존재 여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기억은 니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해서 너는 실제로 존재할까? 너는 누굽니까? 너는 거울 속의 나죠. 너의 모습은 실제 나의 모습일까 해서 니은의 나는 현실적인 모습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좀 정리하세요. 네, 거울 속인데 기억, 여기에 관련된 네, 기억은 뭡니까? 거울 속의 모습이고요. 니은이 뭡니까? 네, 실제 모습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이런 부분이 있죠. 기억이 거울 속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자, 실제적인 모습이 니은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은 니은. 요 관계만 정리하자면 2번을 볼까요? 학생 1과 3. 그죠? 네, 학생 1과 3의 얘기가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기억은, 그죠?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만 니은의 실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 기억이 니은의 실제적인 모습이 안 돼요. 왜? 좌우가 바뀌어 있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래서 네, 학생 1 괜찮습니다. 해서 학생 1 괜찮아요. 그 다음 학생 1, 2, 3인데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짧으니까. 거울이 헤테로토피아가 될 때 요거 4문단에 있는 겁니다. 거울이 헤테로토피아가 될 때 4문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은, 즉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니은과 마찬가지로 거울 속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인식되고 해서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인식 밑줄 들어갈까요?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인식 밑줄 칩니다. 이것도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학생 2의 내용은 또 어떠한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실제 관계로 인식이 되겠군. 어떻습니까? 거울이 헤테로토피아가 될 때 실제적인 존재인 나, 즉 실제 모습, 니은의 실제 모습이죠. 네, 거울의 다른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배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니은은 거울의 다른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모습이 배치가 될 텐데, 그런데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실제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지요? 네, 실제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네, 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거울 속의 관계로서 배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거울 속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이 인식되는 거에서 기억은이 아니라 짝대기, 니은만 인식이 돼요. 기억 짝대기에서 2번 들어간 거 전부 다 지워야 되겠죠. 학생 1이 들어갔던 1, 2, 4번이 후보였는데 2번은 짝대기. 그럼 네, 3, 3, 3, 3 무려 3개죠.
학생 4를 보겠습니다. 학생 3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 4로 먼저 볼게요. 거울을 유토피아로 본다면 니은은 실제 모습은 거울밖에 실제하지 않더라도 기억을 통해 스스로 볼 수 있군. 실제 모습인데 실제하지 않더라도 이미 실제하지 않더라도 X 거기에서 잘못된 진술이죠.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 볼 수 있다. 니은이 실제하는 모습을 거울 통해서 스스로 볼 수 있다. 거울밖에 실제하지 않더라도가 잘못되죠. 거울밖에 실제하지 않은데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다. 유령이죠. 귀신이죠. 호러 영화돼요. 그래서 4번 학생 4번의 진술 지워야 됩니다. 학생 4번의 진술을 지워야 되니까 네 정답 딱 하나로 남네요. 1번으로 딱 남죠. 네 이렇게 필요한 진술을 빨리 골라서 보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죠.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해서 보기가 나와 있네요. 네, 4번 문제도 네 지문에 관련된 핵심 정보예요. 이걸 먼저 봐도 상관이 없는데 푸코가 제시한 공간 개념 네 밑줄치고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으로 대변하는 네 사이버 스페이스죠. 네 밑줄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소통하고 활동하며 사건을 경험하지만 자 경험은 있어야 돼. 경험은 동그라미. 그런데 공간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마치 거울과 비슷하네요. 유토피아와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의 시간적 질서의 연속성, 통일성을 깨뜨리며 사건의 동시적인 병렬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공간의 개념이 또 허물어진 것 같은데 사이버 스페이스는 공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환상성을 제시, 자, 새로운 환상성을 제시 밑줄 들어갑니다. 사회 현실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 밑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체크해달라고 했죠. 다른 걸 좀 봐야 되는데 네, 기계적 접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5번에 먼저 좀 보이죠? 그죠? 네. 사이버 스페이스는 기계적 공간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기계적 공간인데 자, 거기에서 시간의 연속성, 통일성을 깨뜨리죠. 병렬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기계적 접속을 통해 여럿이 한 지점을 동시에 점유할 수 있다? 네, 그거는 괜찮네요. 사이버 스페이스는 유토피아와 반대 관계, 자, 유토피아와 반대 관계에 있는 공간 밑줄 치고요. 유토피아와 반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치, 헤테로토피아적인 특성이죠. 반대 관계를 X표하고요. 유토피아와 유사 관계예요. 오히려 헤테로토피아와 반대 관계겠죠. 그래서 유토피아를 헤테로토피아로 고치던가 또는 유토피아를 그대로 놔두자면 유토피아하고 유사성이 있다라고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즉 기계적 접속을 통해서 한 지점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공간의 특성, 헤테로토피아하고는 반대죠. 실제화된 헤테로토피아하고는 반대요. 왜? 여러 사람이 그걸 동시에 한 군데를 선점을 해? 근데 그걸 모두 다 경험을 하고 나란히 쭉 늘어놓을 수가 있어? 이거는 실제 공간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 집에 우리 집 좋아 해가지고 막 수천 명의 사람이 왔는데 동시에 경험을 하고 이 집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명당이야 뭐 이런 식을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병렬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집, 너희 가족들만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뭐다? 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는 수천 명 수만 명 와서 경험해서 이 집에 기분이 좋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예시 좀 들었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도 역시 또 보기가 있어요. 5번 문제의 보기.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헤테로토피아에 관련된 거죠. 네, 요거에 관한 것은 또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는 마법과 관계 매혹적이지만 추방된 공간으로 일상성과 정상성에 멀어진 성격의 공간. 자, 일상성과 정상성에서 멀어진 성격의 공간. 네, 밑줄 들어가고요. 또한 그에게 헤테로토피아는 미래 예술가들에게 의해 재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실현될 수 없는 공간, 전혀 반대인데? 지문과 전혀 반대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는 헤테로토피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문에 있는 가는 뭡니까? 네, 역시 또 다른 헤테로토피아겠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가, 헤테로토피아는 실제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정반대요. 대조적인 거죠. 자, 요거 관련된 문제는 5번째 문단을 좀 봐야 될 거예요. 5번째 문단을 보면 5번째 문단에서 여기죠. 네, 여기서 헤테로토피아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5번째 문단에서의 헤테로토피아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구성된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정상성을 벗어났다. 이질적 공간이다. 반배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반배치 요거라고 그랬죠. 요게 바로 어디?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반배치의 개념이 좀 필요해요. 사회균열 이의제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보면 네,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2번에 보니까 가는 공간의 고유성과 정형화, 고유성 짝대기 정형화가 아니라 이의제기인 것, 사회균열을 내고요. 규율과 질서를 어떻게 됩니까? 저항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질서와 규율에 대해서, 네, 질서와 규율에 대해서 저항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고유성과 정형화가 가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또, 공간의 위계화와 통일성이라고 되어 있는, 네, 나에 관련된 부분도 잘못되어 있죠. 그죠? 네. 그 부분이 서로 반대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언급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본문에 있는 헤테로토피아,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헤테로토피아가 정반대로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정반대의 관점을 가진 이러한 보기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5번 문제도 의미 있게 본 겁니다. 똑같은 소재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죠? 네. 그래서 공간의 위계와 통일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보기에서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독서 제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